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프롤로그. 상처는 언제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준다. 언젠가 진료실을 찾았던 20대 여성이 기억난다. 어린 시절부터 통통한 몸이 콤플렉스였던 그녀는 살만 빼면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했다. 취업이 어려운 것도, 연애가 매번 실패로 끝나는 것도, 교우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단지 자신의 살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죽어라 다이어트에 매달렸는데 들이는 노력에 비해 살이 빠지는 속도가 더뎠다. 그녀는 점심을 먹고 친구를 만나도 이미 밥을 먹었다라는 말을 하지 못했다. 친구 혼자 점심을 먹게 하는 게 미안하다는 이유였다. 저녁이라고 별다를까? 자신이 다이어트 중이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게 상대를 불편하게 한다는 생각에 식사 요청을 거절하지 못했다. 심지어 하루에 같은 식사를 2번씩 먹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니 체중이 줄 리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큰 용기를 내서 주변 사람들에게 다이어트 사실을 공표했다. 자신이 살을 빼기로 마음먹고 다이어트 클리닉도 다니고 있다고 고백했다. 문제는 여태 클리닉을 다닌 결과가 그거야? 아니, 진작 말을 하지. 다이어트 중이라고 말을 했으면 굳이 모임에 나오라고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주변의 반응이었다. 친구들이 제가 뚱뚱하다고 무시한 게 맞죠? 저 정말 상처받았어요. 보란듯이 날씬해져서 복수해 줄 거예요. 다시는 저를 얕보지 못하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바라는 게 없으면 실망도 없다. 안타깝지만 그녀의 상처는 그녀 스스로 만든 것이다. 평소 자신이 친구들에게 배려와 친절을 많이 베풀었으니 지인들 역시 그대로 돌려줄 것이라는 기대가 만든 상처다. 이렇게 생각해보라. 당신은 지금 새로 산 하얀 신발을 신고 외출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그 신발을 밟았다. 당연히 화가 나고 짜증이 나겠지만 마음의 생채기를 입지는 않는다. 상대에 대한 어떤 기대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과 친한 사람이 신발을 밟고 아, 미안, 몰랐어. 인상 좀 펴라.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면 감정이 복잡해진다. 밟힌 신발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과 감정을 읽어주지 않는 상대에 대한 원망이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다. 아마 상대는 당신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경제적인 보상, 칭찬과 격려, 배려를 바라지 않는 것은 상대에게 그러한 기대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보호하고 배려해야 할 대상이지 기대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서툴기 그지없는 아이의 편지 한 통에도 감동받는 이유다. 바라는 게 없으면 실망도 없다. 기대가 없으면 상처도 없다. 사람 관계라는 게 이처럼 단순 담백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한 것이다. 만약 상대에게 아주 작은 대가라도 바란다면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는지 말을 해야 한다. 이해와 배려, 경제적인 어떤 것,
하다못해 따뜻한 말 한마디, 그 무엇이라도 좋다.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당신이 상처를 받은 사실조차 모른다. 가해자는 없는데 피해자만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니 능동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상대가 원하지도 않는데 혼자 잘해주지 마라. 내가 좋아서 베푼 친절이 상대는 물론 나 자신에게 상처로 돌아오게 만들지 마라. 만약 서운한 감정이 들 것 같으면 미리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라. 그래도 관계는 절대 망가지지 않는다. 타인에게 기대하고 지치기를 반복하는 사람은 결국 언젠가 상처가 골마 터지기 마련이다. 더 심각해지기 전에 혼자만의 노력을 멈추고 자신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제 당신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이 관계에 지친 이들에게 완벽한 처방전이 될 순 없겠지만 하나의 비타민 혹은 영양제처럼 곁에 두고 복용하는 심리 캡슐이 되길 바란다. 상대에게 의존하고 침착하려는 마음,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마음, 모두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들춰보며 조금은 단단해진 마음을 발견하길. 2016년 가을, 유은정. 지금이 아니라도 떠날 사람은 떠난다. 안다. 당신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왔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바라는 인정받는 사람은 타인의 시선과 칭찬에 유혹되지 않고 주변의 성공과 실패에 흔들리지 않으며 제 일을 해내는 사람이다. 책임을 전가하거나 변명 뒤로 숨지 않으며 어떤 위기나 돌발 상황에서도 머뭇거림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다. 조금은 이기적이어도 괜찮다. 가끔은 상대의 기대를 외면해도 괜찮다. 한 번쯤은 거절해도 괜찮다. 지금껏 한없이 친절했던 당신이 조금 변했다고 외면할 사람이라면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떠날 사람이다. 더는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상대가 원하지 않는 배려를 베풀고 되돌아오지 않는 친절을 기대하지 말자. 당신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지금보다 더욱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다. 그러니 사람이나 관계에 의존하고 집착하기보다는 현상과 문제에 집중하려는 마음을 가지자. 상대의 기분에 휘둘리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당면한 문제로 관점을 전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자. 상대의 감정에 맞춰진 관심의 초점을 나의 감정으로 되돌리기만 해도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 관계 맺기가 가능해진다. 나를 사랑하는 법 배우기. 어느 누구도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다는 문장을 읽고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똑부러지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아무리 똑똑해도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나를 사랑하는 건 행복해지기 위한 첫걸음이니까. 누구라도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 더 오랫동안 행복할 수 있다. 그러니 나쁜 생각에 편승해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터득해 나가자. 나를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은 모든 관계의 실마리를 푸는 대전제다. 나를 사랑하는 팁을 하나 주고 싶다. 나만의 보석이 무엇인지 찾아보라. 집안 사정이 어려워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너무 힘들고 가난한 부모님이 원망스러운가? 내게도 가끔 그런 친구들이 찾아온다. 그럼 나는 이렇게 말한다. 다른 애들은 부모가 차려준 밥상도 못 받아 먹는데 넌 내 스스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병원까지 와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구나. 정말 힘든 사람은 병원에 올 힘조차 없어. 내 근성은 돈을 주고도 못 사는 보석이야.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보석을 알지 못한다. 땅에 매장된 원석을 발견하지 못했으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다른 사람은 루비도 가지고 있고 진주도 가지고 있는데 나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무기력함에 힘이 빠지기도 한다. 무기력한 상태는 엄마의 자궁으로 돌아간 상태와 다르지 않다.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이럴 때는 시간을 내서 내 안에 보석 찾기를 해보자.